이제는 살았구나. 그리고 또 하나, 내 손에 있는 면도칼 수면제에 더 이상 쓸 일이 없겠구나라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 그걸 휴지통에 딱 버리면서 눈물이 왈칵 나가지고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먼저 들다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왔을 때 그냥 마냥 감사했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국정원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오신도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그 멘트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요. 그분들이 그때 했던 그 따뜻한 그 말에 굉장히 감동받아서 또 한 번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에 딱 나오니까요. 그때가 23살이었거든요. 근데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근데 제 통장에는 4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공부를 먼저 할까, 일을 먼저 할까 했다가 아니다. 그래도 조금 여유 자금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에서는 뭐 50세도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공부해야 되니까 난 돈을 벌어야겠다 하고 뭔가 딱 나왔는데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돈 벌어야 될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봤는데 구인구직이 있는 거예요. 봤더니 막 300만 원, 그때 당 300만 원에서 컸거든요. 300, 400만 원 준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빨리 오라는 거예요. 가봤는데 노래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난 못한다고 다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봤더니 환치인이 커피숍에 가자요. 커피 마시러 갔는데 주문해 하는데 저는 주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제 옆에 있는 저랑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막 자유롭게 막 주문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여기서 태어났으면 저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취직보다는 알바를 먼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여러 가지 알바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커피숍 들어가서 커피숍 알바를 하면서 그 메뉴를 다 외우고 이제는 커피 주문? 커피숍 자신 있어 하고 나오고 또 바로 또 다음에 들어갔던 곳이 그 식당이었거든요. 식당에 가가지고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대문에 가서 영업을 하는 그런 의류 부자재 회사에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 둘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익혀나갔던 것 같아요. 다른 게 너무 많죠. 뭐 솔직히 먹고 입고 쓰는 것부터가 다 다르고요. 마시는 공기도 다르고요. 다른 게 너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인권, 자유 이런 거는 빠지면 안 되는 기본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자유로운 삶, 또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삶 이런 것들이 가장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엄청 많이 봤죠.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그런 별명도 있더라고요. 드라마 빠순이.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북한에 있을 때 제가 맨 처음 본 드라마는 가을 동화였고요. 탈북하기 전에 본 드라마는 꽃보다 남자. 그래서 꽃보다 남자를 보다가 그 뒤에 마지막 분은 한국에 와서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북한에서 봤을 때 꽃보다 남자는 정말 숨조이고 한쪽 다리는 보이브에 넣어놓고 목숨을 걸고 문 다 잠그고 이렇게 이불 속에서 몰래 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를 한국에서 팝콘 먹으면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보는 제 모습이 솔직히 적응이 안 됐어요. 이게 원래 맞는 건데 북한에서 이렇게 못하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나를 감싸주는 가족이 있으면은 좀 덜 힘들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이 항상 빈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느낌이 너무 외로웠고 내가 먼저 불을 켜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그런 걸 겪는 게 그 가정이 어려워서 다시 북한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는 게 아마 그거를 버티지 못해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전 솔직히 힘든 게 없었어요. 너무 항상 좋은 사람들 만났었고요. 항상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 고생했어 라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다독여주시고 그리고 너무 고생하지 지금 힘들지 하고서 막 도와주시려고 하고 저는 이런 것만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항상 그 정착하는 과정에서 제가 5년 동안 제일 힘들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5년이 힘들었지만 한쪽으로 치유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항상 지금도 말하지만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아예 얼굴 모르는 남에게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냐고. 그래서 화분 같아요. 마치 우리 탈북민들은 금방 막 자란 새싹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물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그게 잘 성장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잘 성장한 게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백tum이죠. 제가 어, 유튜브는 김가영 TV고요. 개명을 했고요.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강의를 제가 하면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왔는데 한 3-4번의 이상의 목숨을 걸고 왔는데 어때요? 탈북이 잘했나요? 하면 다들 막 네! 하거든요.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단 1초도 후회해 본 적이 없고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탈북하기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만약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탈북을 할 거다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건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왜냐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한국에 대한 동경심, 한국에 대한 이런 막 갈망 이런 것들 솔직히 드라마라던가 영화, 노래 통해서 가지긴 됐지만 결정적인 탈북 계기는 탈북민의 사례를 듣고 왔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딱 와서도 처음에 와서도 선배님들의 이렇게 막 성공 스토리를 막 들으면서 아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공해서 살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10년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탈북 대선배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조금은 지금도 저희는 매일 순간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래도 후에 오고 있는 그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선배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이미지가 솔직히 저는 그런 편견 못 받아봤지만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저로 인해서 좀 뭔가 깨트리고 싶고요. 그리고 탈북민이라고 하면은 그래 라는 이렇게 뭔가 갇혀있는 인식 편견이 아닌 탈북민들 열심히 사는구나, 우리가 정말로 세금을 쓸 필요가 있구나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고 또 플러스 후배들이 왔을 때 선배님 힘들어요 하면은 손을 먼저 내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더 안 좋아졌죠. 그래서 제가 탈북할 때 당시에는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해외라든가 교류가 되어가지고 그나마 사람들이 조금 먹고 사는 지장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 정보가 들어가서 주민들이 의식이 좀 깰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김정은이 딱 차단해버리고 또 하나는 외국과 이렇게 해외랑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정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의식이 더 깨어나지 못하고 딱 그 정도로 멈춰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 또 두 번째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 가지고 엄청난 그 아사자가 발생했었는데 그때 90년대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막 감자 껍질 정도는 정말 고급이라고 할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조금 많이 우리가 밖에서 많이 노력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